서울 올라와. 내 여자로. 민석이 지금 다시 근처에서 살 수 있게 왔습니다. 해줄게. 이번엔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수영은 아버지의 금고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어머님, 40년을 기다려온 그가 내일 복수가 이 이제 가게로 옵니다. 시작됩니다. 제 몸에 흐르는 그 더러운 피, 제 손으로 뽑아버릴 겁니다. 1981년 가을, 준우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수영은 다락방에서 준우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영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었지요. 작은 손이 수영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민석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약혼을 발표한 민석, 서울 유명 법조인의 딸과의 약혼. 신문에는 환하게 웃는 그의 사진이 실렸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모양이었지요. 민석이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익숙한 소리에 수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영은 천천히 일어나 준우를 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가 뒤척였지만 깨지 않았지요. 민석은 방 한가운데 서서 수영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보는 눈빛. 준우, 서울로 데려간다. 수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민석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다음 달 결혼한다고. 장인이 로펌 파트너 자리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아내가 될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준우를 조카로 입양하겠다고. 어차피 호적상 민석의 동생으로 올라가 있으니 가능하다고. 그리고 민석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서울 올라와. 내 여자로. 준우 근처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수영은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지요. 민석의 손이 수영의 턱을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소리 내지 않았지요. 민석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수영에게 던졌습니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지요. 검사실 국장, 아버지의 절친한 골프 친구의 명함이었습니다. 민석은 말했습니다. 경찰에 가도 소용없다고. 이분 전화 한 통이면 끝이라고. 오히려 수영이 무고죄로 잡혀갈 거라고. 민석이 문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준우랑 떨어지든지 아니면 내 말 들을 거든지. 문이 닫혔습니다. 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요. 요 위에서 준우가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수영은 기어가서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준우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 순간 수영은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사흘 뒤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지요. 수영은 준우를 업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책장 뒤 금고를 찾았지요. 아버지의 생일 번호를 돌렸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 하지만 수영이 꺼낸 건 검은 장부 2권과 서류 한 묶음이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다른 금액이 적힌 이중장부. 그리고 민석의 군 면제 서류. 건강한 민석의 가짜 면제 기록. 수영은 장부와 서류를 품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어머니가 수영의 품을 봤습니다. 장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머니가 수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나 수영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전 이미 죽었어요. 이 집에서 전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민석이 준우를 데려간다고 말하자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영의 팔을 놓았지요. 수영이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가라 못 봤다.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 수영은 대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준우를 꼭 안고 진흙탕을 밟으며
신발이 벗겨졌지요.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수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렸지요. 우는 준우를 달래며 숨이 차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잘 봐. 엄마는 다리가 끊어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야.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환해졌지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고 다리를 태워버린 거야. 그리고 수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2024년 서울 서초동 골목 깊숙한 곳에 수라는 한정식집이 있었습니다. 간판도 작았고 대문도 수수했지요. 하지만 이 집을 아는 사람은 알았습니다. 예약이 석 달은 밀려 있다는 것을, 재벌 회장도 고위 공직자도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을. 주인은 이영이었습니다. 56, 짧게 자른 머리, 검은 한복. 수수했지만 기품이 있었지요. 김수영은 서울에 도착한 그날 이영이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 43년이란 세월 동안 수영이란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지요. 그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늘했습니다. 날이 선 칼처럼. 오후 9시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종업원들도 퇴근했습니다. 영희는 2층 VIP룸의 문을 열었지요. 방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9, 짙은 남색 양복, 금태 안경. 이준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검사였습니다. 준우가 일어나 인사하고 영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우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지요. 미끼를 물었습니다. 김민석 의원, 내일 이 가게로 옵니다. 영희의 손가락이 찻잔을 쥐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지요. 40년 전 그날 밤의 차가움을 씻어내듯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영희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 그놈은 뱀 같은 인간이야. 준우가 안경을 벗고 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 몸에 흐르는 그 더러운 피 제 손으로 뽑아버릴 겁니다.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눈은 민석을 닮았지만 민석의 눈이 탐욕으로 가득했다면 준우의 눈은 정의로 가득했지요. 영희와 준우는 서울에 도착한 날부터 바닥을 기었습니다. 영희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준우는 혼자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사생아라는 놀림을 받았지만 주먹을 쥐고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으니까요. 지금은 약하지만 강해질 거라고. 준우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장학금을 받았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패스하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특수부로 갔지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준우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지요. 사진, 녹취록, 계좌 추적 자료, 김민석이 이번 재개발 사업에서 200억을 받기로 했다는 증거들, 건설사 사장과 짜고 토지 보상비를 부풀린 증거들. 준우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4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 영희의 손가락이 찻잔을 쥐고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영희의 떨림이 멈췄지요. 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야, 엄마. 40년을 기다렸으니 하루만 더 참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지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도시. 하지만 영희의 눈에는 40년 전 그 빗속이 보였습니다. 준우를 업고 달리던 그날 밤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수에 도착했습니다. 비서 2명과 건설사 사장을 대동하고. 민석은 여당의 실세였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거물.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었지요. 영희가 직접 VIP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메뉴를 설명했지요. 민석은 영희를 힐끗 보고는 다시 동료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0년이란 세월, 16소녀가 56 여인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지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민석이 한 입 맛보고는 감탄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음식 맛이 난다고, 경상도 음식이라고.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이 영희를 불렀습니다. 이 가게 터가 좋다고,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협조를 부탁한다고, 보상을 잘 해주겠다고. 영희는 가만히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저 얼굴, 4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얼굴, 악몽 속에서 계속 나타나던 얼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얼굴. 그때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준우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배지를 달고 차가운 표정으로. 여기서 불법 청탁 중이십니까? 김민석 의원님.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준우의 얼굴을 본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 젊은 날의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러나 훨씬 더 압도적인 기운의 사내. 민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네 누구야? 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민석을 내려다봤을 뿐이지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석 의원님의 범죄 피해자 이 피고인 김민석에게 징역 페루나 새끼! 눈빛이 말했니 나를 가둔 과연 이들의 복수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마지막 3화에서 뵙겠습니다.